조직, 비즈니스 경쟁에서 성공을 거두려면 종업원들이 현재의 시장, 정치적, 경제적 조건들을 바탕으로 적절한 전술을 선택, 집행할 수 있어야 한다. 조직을 잘 관리함으로써 종업원들이 효과적으로 행동할 수 있도록 만들 수 있다. 이번 조직편에서는 어려운 비즈니스 상황에서도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만들기 위해 경쟁에서의 성공을 가르치고 보다 큰 인적 집단을 조직하는 기술의 특성들을 알아보고자 한다. 경쟁적 상황에 직면했을 때의 아이디어는 주어진 전반적인 목표에 효과적으로 적절하게 대응하는 것이다. 대부분의 상황에서는 몇 가지의 전술적 선택이 가능하다. 이런 선택들 가운데 몇몇은 분명히 다른 것들보다 낫다. 그러나 대체적으로 실제적인 일이 벌어지고 난 뒤가 아니면 더 나은 선택임이 명백하게 드러나지 않는다. 효율적인 옷감과 마찬가지로 효과적인 전술은 단순하고 적합하며 내구적인 요소들을 짜집기 해서 만들어진다. 모든 경쟁 상황들은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불확실성을 내포하고 있다. 특정의 경쟁 상황에만 지나치게 치우친 방법을 채택하면 통제 불가능한 것들을 통제하느라 자원과 시간을 낭비하게 될 것이다. 그 상황을 대비함에 있어 너무 느슨한 방법을 채택하면 통제 가능한 것들을 통제하지 못하게 될 것이다. 어느 쪽으로든 지나치게 치우치면 패퇴하고 말 것이다. 전술은 종종 조직의 통제 범위 안에 있는 요소들을 고려하는 것에 국한된 것처럼 생각되어진다. 그러나 어느 경우에도 이런 요소들은 극히 적다. 더욱이 통제는 환상으로 바뀌기 쉽다. 어떤 경영자들은 최신 이론을 원용하거나 새로운 형태의 구조를 만들면 바라는 결과를 즉각적으로 얻을 수 있다고 믿는다. 그들은 새로운 것이 항상 더 낫다고 믿는다. 그러나 새로운 이론이나 상이한 조직 구조가 단순성과 적합성, 내구성을 제고시키지 못하면 원하는 결과는 나타나지 않는다. 다음 절에서는 조직 구조와 경영 스타일의 선택에 영향을 미치는 정연한 유연성의 세 가지 측면들을 단순성과 적합성, 내구성에 대해 설명하고자 한다. 단순성은 이해를 촉진시킨다. 한 가지 기술을 매일 연습할지라도 그 기술의 목적과 상이한 경쟁 상황에서 그것이 적용되는 방법을 이해하지 못한다면 상이한 상황이 대두되었을 때 그것을 사용할 수 없게 될 것이다. 집단적 이해는 항상 평균을 지향한다. 각 집단에 속해 있는 개인은 거의 대부분의 것들을 수용하고 이해할 수 있지만 대부분의 집단들은 능력이 더 많은 개인들과 덜한 개인들 양쪽 다 포함하고 있다. 위기나 도전의 시기 동안에 나타나는 집단의 힘은 가장 비효율적인 구성원의 힘이다. 그러므로 접근 방법과 구조는 가능한 한 단순하도록 만들어야 한다. 집단에 속해 있는 사람들 가운데 지적 수준이 가장 낮은 사람이 자신의 개인적 업무를 이해하고 그것을 조직 전체의 임무에 조화시키는 방법을 알고 있다면 그는 임무를 더 잘 수행할 것이다. 지식 수준이 가장 낮은 사람이 불확실성의 조건 하에서도 효과적으로 변통할 수 있다면
당신은 당연히 승리를 쟁취할 것이다. 적합성은 혁신을 촉진시킨다. 사람들이 집중적인 노력을 통해 주어진 기술의 자세한 내용까지 터득했으나 그 기술의 이면에 숨어있는 철학을 이해하지 못하고 그 철학을 특정의 상황에 적용시킬 수 없다면 위기에도 그다지 쓸모는 없을 것이다. 비록 자그마한 무리일지라도 적용 시에는 중대한 실수를 가져올 수도 있다. 우발적인 사건들은 항상 그리고 어느 곳에서나 벌어지고 있고 우리 곁에 상존한다. 게다가 우발적인 사건들은 예상할 수 없는 결과를 초래한다. 인간은 의사결정의 결과들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들을 완벽하게 이해할 수 없기 때문에 우발적인 사건들을 미리 예방할 수도 없다. 접근 방법과 구조를 적합하도록 만들어라. 우발적인 사건들은 때때로 놀라운 기회를 만든다. 그런 호기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라. 내구성은 수익성을 제고시킨다. 매년 새로운 의상을 사려면 엄청난 시간과 금전의 지출이 필요하다. 의복을 고르고 사는 데 쓰는 시간과 돈은 더 즐겁고 가치 있는 행동을 희생한 대가로 채워진 것이다. 경영기술을 자주 바꾸는 것은 원가를 증대시키고 사람들의 관심을 경영주의 재산만 불려준다는 비즈니스의 주된 목적이 아닌 다른 것으로 돌리게 만든다. 강직함의 약점. 몇몇 경영 철학을 보면 엄격한 절차와 짜여진 방법들에 지나치게 의존하고 있다. 이런 관점들은 시작하기 어렵고 설사 시작되더라도 여세를 몰아가기 어렵다. 뿐만 아니라 우선 절차를 만드는 것에 대단한 관심을 집중시켜야 한다. 문제 확인과 정교하게 세분화된 계획이 이런 기술들의 주된 목표이고 계획의 효과적 집행은 필수적으로 고려되지는 않는다. 융통성 없는 구조와 연관된 전통적인 지혜는 능력에서의 개인차를 무시하고 결과에 대한 통제를 강화하는 것과 같은 방법으로 자동화된 절차를 통해 사람들을 관리할 수 있다고 일러준다. 개인적인 리더십의 필요성은 극소화된다. 모든 사람이 성공으로의 절차를 따른다. 이런 전통적 지혜는 조직적 실체에 대한 무지를 반영한다. 절차가 질서를 만들어내는 것은 사실이지만 한편으로는 능력을 가린다. 게다가 절차는 사람들을 이끌어가지 않는다. 사람을 이끄는 것은 사람이다. 결국 유익한 결과를 만들어내는 사람은 적절한 도구를 가지고 상황의 사실들을 바탕으로 해서 능력적이고 협동적이며 합리적 자세로 행동하는 훈련된 종업원이다. 시간은 촉박하고 경쟁이 극심하다면 고도로 체계화된 절차는 거추장스럽고 부담만 된다. 그것들은 급변하는 여건에 적응할 수 없다. 더욱이 내구적이지도 못하다. 그것들은 경쟁 조건이 바뀌는 즉시 진부화되어 버린다. 게다가 이해하거나 실행하기에 쉬울 만큼 단순하지도 않다. 한편 경영과 조직 구성에 있어 개인 또는 소집단의 능력에 지나칠 만큼 의존하는 사고방식들도 있다. 권한 위임이나 팀 구성을 포함한 경영 방법들이 이런 사고방식들의 예이다. 개인의 책임과 소집단의 업무 수행은 조직의 성공에 관건이 되는 요소들이다.
하지만 권한을 위임받는다고 해서 무능하거나 훈련되지 않은 사람이 자기 직무를 더 잘 수행할 수 있게 될까? 그저 한 집단에서 함께 일한다는 이유만으로 여러 명의 무능하거나 훈련되지 않은 사람들이 걸작품을 만들 수 있을까? 손빈이 언젠가 말했듯이 우리에서 도망친 돼지는 금세 길을 잃는다. 머리 없는 뱀은 몸부림만 칠 뿐 아무것도 이루지 못한다. 권한 위임은 말하기는 쉬우나 실행하기는 어렵다. 어떤 사람은 권한을 위임받을 수 있으나 어떤 사람은 그럴 수 없다. 권한을 위임받은 종업원들로 이루어져 있더라도 일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시스템은 계속 일을 잘하지 못할 것이다. 집단에 집어넣어도 훈련되지 않았거나 무능한 사람은 계속 그런 상태로 남게 된다. 지도자가 없는 팀은 떠돌 수밖에 없다. 목적 없는 조직은 종업원의 효율성을 증대시키지 않는다. 쓸데없는 활동은 시간과 돈을 허비한다. 훈련되지 않은 사람은 적응할 수 없다. 조직이 목적을 갖지 못하면 오래가지 못할 것이다. 지도자가 없으면 목표는 달성될 수 없을 것이다. 강점으로 공격하기. 싸움에서 강점과 약점의 균형을 잡는 방법을 고려해야 한다. 경쟁에서는 절대적인 강점이나 절대적인 약점 같은 것은 없다. 모든 것은 여건과 상관관계를 갖고 있다. 적어도 당신이 상대적으로 우월한 강점을 지니고 있다는 과정에 대해 검토해 보지도 않은 채 상대를 강력하게 공격한다면 승리의 어려움이 뒤따를지도 모른다. 그 여건에서는 강력한 공격이 적절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강력하게 공격하겠다는 의도를 갖고 있다면 패배의 길로 들어설 수도 있다. 의도한 바와는 정반대의 결과를 얻게 된다. 싸움을 위해 단련할 때에는 항상 강점으로 이기겠다고 생각하는 것이 좋은 아이디어는 아니다. 때로는 교활함이 필요하다. 영리한 상대는 당신의 강점을 당신을 패배시키는 일에 역이용할 수도 있다. 어려운 비즈니스 상황에 직면해 있을 때에는 오직 성공만을 생각하라. 당신의 조직이 무엇을 할 수 있을지만 고려하라. 여건이 당신의 방법을 결정하도록 맡겨두라. 온 마음이 현실과 당신이 바라는 결과에만 집중되어 있도록 하라. 융통성 없고 미리 결정된 일련의 전술들에 의존하는 것은 지연과 불리함을 가져온다. 적절한 시기에 적절한 방법을 사용하라. 모든 상황에서 이길 수 있는 접근 방법 같은 것은 없다. 사태의 진실은 경쟁자도 당신만큼이나 영리하고 재빠르며 능력이 있다는 점이다. 양쪽이 다 같은 기회를 갖고 있다. 따라서 승리는 정확한 경쟁 철학을 사용하는 쪽에 돌아간다. 효과적인 경쟁적 사고를 활용하면 당신의 집단으로서는 성취할 수 없는 아이디어나 계획을 고려하지 않아도 된다. 상황의 실체만을 중요하게 여길 수 있다. 승리로 이어지는 길을 비추기 위해 사실의 힘을 활용하라. 상이한 각각의 조건 하에서 한 가지 도구나 기술, 가르침, 이론은 통하지 않는다. 실제로 최종적인 해답을 준비했거나 앞으로도 계속
준비해줄 단 하나의 아이디어는 없다. 특정의 접근 방법을 선호하는 것은 치명적인 유혹에 빠지는 것이다. 그렇게 되면 패배가 뒤따를 것이다. 방어적 접근 방법. 반면에 항상 공격을 하기 전에 상대가 약점을 노출시킬 때까지 기다리는 사람들이 있다. 무분별하게 적용할 경우 이 접근 방법은 지나칠 정도로 강력하게 공격하는 것만큼이나 위험하다. 당신의 회사가 언제나 상대방을 현혹시키는 거짓 동작을 취하고 재빨리 피하며 받아치기만 한다면 당신은 방어적인 마음가짐을 택한 것이다. 방어적 전술은 싸움을 오래 끌지만 특히 상대가 강할 경우에는 거의 승리를 쟁취하지 못한다. 당신은 방어적 마음가짐이 더 안전하다고 믿을 수도 있다. 그러나 그런 마음가짐이 해낼 수 있는 것은 상대방이 싸움에서 지칠 때까지 당신으로 하여금 그 싸움에 호각되어 이리저리 끌려다니도록 만들 뿐이다. 이 일은 결국 당신 측근들의 의욕을 저하시킬 뿐이다. 그런 다음에는 상대가 당신을 죽음의 함정으로 몰아넣어 끝장을 내고 말 것이다. 승리의 관건. 승리하기 위한 최선의 방법은 적이 당신의 진정한 의도를 알지 못하도록 혼란스럽게 만드는 것이다. 때로는 방어적 접근 방법을 채택하고 때로는 공격적 접근 방법을 채택해야 한다. 바꿀 준비를 갖춰라. 당신의 기준에 단순성과 적합성, 내구성을 부여하라. 승리의 길은 강점으로 약점을 공격함에 있음을 상기하라. 놀라움은 항상 혼란과 두려움을 야기시킨다. 상대를 놀라게 만들었을 때 재빨리 공격하여 깨트려라. 진상을 알게 되면 놀라움을 미리 막을 수 있다. 최일선에 있는 종업원에게 귀를 기울여라. 경쟁자가 무엇을 꾀하고 있는지는 그들이 더 잘한다. 사람들이 교실에서 전술에 관하여 통상적으로 배우는 것의 대부분은 능숙하게 도망치고 정도를 비켜 나아가고 공격을 겸허하게 피하고 위협을 받으면 물러나 전반적으로 일을 안전하게 처리하는 것들이다. 또한 옳은 해답과 틀린 해답이 있음도 배운다. 안전함과 정확함이 습관화되어 버린다. 그 결과 사람들은 대개 다른 사람들에 의해 조종되거나 상처를 입는 것으로 끝난다. 싸워야 할 때에는 가능한 한 최선의 동작을 취해 승리하는 것만을 생각하라. 안전한 죽음 역시 분명한 죽음이다. 스스로에게 이길 수 있는 기회를 주어라. 교육을 받아온 방법으로 인하여 사람들은 가끔 행동이 결과를 낳는다고 믿는다. 예를 들어 어떤 사람들은 일한 시간의 수치가 그 사람의 가치를 재는 척도라고 믿는다. 이런 이유로 외부 인사가 불필요한 회의와 오랜 시간에 걸친 비생산적 활동을 필요로 하는 기술 개선을 제안하면 어떤 경영자는 과민한 반응을 보인다. 바닥까지 떨어진 이익 수준을 상당하게 개선시키지 못하는 방법들은 거짓되고 어리석은 것이다. 그것들을 피하라. 경쟁 상황에서 성공할 수 있는 비밀스러운 공식이나 기술이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착각이다. 모든 성공의 요체는 간단한 방법들의 실천적 조합이다. 적을
재빠르고 직접적으로 베어라. 불필요한 동작이나 멋을 부린 칼로립은 적에게 당신의 심장을 꿰뚫을 수 있는 기회를 줄 뿐이다. 경쟁의 목표는 이기는 것이다. 점잔을 뺄 필요가 없다. 도전이나 장애물에 직면할 수도 있다. 그것들을 잘 다스릴 수 있도록 마음을 다잡아라. 자원과 환경, 마음가짐, 집중, 타이밍을 분석하라. 단순하고 적합하며 내구적인 포커스 유지 방법을 만들어라. 싸움의 과정에 골칫거리를 보태는 것은 현명하지 못하다. 손을 어느 방향으로 비틀거나 몸을 빙빙 돌리거나 힘있게 뛰어오르거나 앞뒤로 날쌔게 움직임으로써 상대를 죽일 수는 없을 것이다. 비틀기야 돌리기, 뛰어오르기, 내닫기는 땀만 나게 만들 뿐이다. 그 외에는 아무런 쓸모가 없다. 바람직한 결과를 만들어내는 것에만 초점을 맞춰라. 상대가 비틀고 돌리고 뛰어오르고 내닫고 그리하여 기력을 모두 소모시키도록 만들어서 승리를 쟁취하라. 상대가 균형 감각을 잃고 혼란에 빠져 두려워할 때 단숨에 공격하라. 이기도록 훈련을 시켜라. 당신과 당신의 조직이 싸움을 대비해 훈련할 때에는 행동 방법을 융통성 없이 가르치지 말아야 한다. 훈련 상황은 현실을 단순화시키고 짜 맞춘 것이기 때문이다. 훈련에서 사용되는 기술들이 마치 임무를 완수하기 위해 유일한 방법인 것처럼 제시될 수는 없다. 비록 토론을 위해 경쟁 상황에서의 표준적 해결책을 설명해 줄 수는 있지만 실제적인 전장에서의 조건들은 훈련에서 사례로 사용된 조건들과는 항상 다르다. 다음 전투에 대비한 훈련은 대개 지난번 전투에서의 싸움을 되풀이하는 것이 사실이다. 지난해의 마케팅 캠페인에서 성공한 전술은 이미 진부한 것이 되어버렸다. 승리의 관건은 단순하다. 즉, 적을 불리함 쪽으로 몰아넣는 것이다. 강점으로 약점을 공격하라. 이렇게 하는 데에는 수많은 방법들이 있다. 표준적인 해결책은 사람들로 하여금 이길 수 있는 쉬운 방법이 있다거나 또는 스스로를 무적의 상태로 만들 수 있다는 마음가짐에 빠지도록 만든다. 이것은 진실과는 거리가 먼 이야기이다. 표준적인 해결책은 사람들에게 일을 처리하면은 오직 한 가지 방법만이 있다는 생각을 심어준다. 그리고 이런 생각은 어쩔 수 없이 어려움과 패배로 이끈다. 현실적인 삶에서 치르는 전투에서의 승리는 용이 주도한 사고와 올바른 순간에 취한 대담한 동작을 통해 주도권을 장악함으로써 얻어진다. 훈련에서 가르치는 표준적 해결책은 대체로 방안을 토론하는 시발점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가장 좋다. 다시 말해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하는 것이다. 여기서 시작하되 상황에 맞춰 대처해 나갑시다. 이 일을 어떻게 해야 할 것인지 조심해서 항상 고려하고 늘 여기서 시작하되 상황에 맞춰 대처해 나갑시다 라고 경영자는 이야기할 수 있어야 한다. 중국의 위대한 병법학자이자 손자병법의 저자 손자는 이렇게 말했다. 평범한 진영으로 적에게 접근하되 전투는 비범한 방법으로 이겨라. 이것이 정연한 유연성의 핵심이다. 경쟁적 도전에 조직적이고 훈련된 방법으로 접근하되 행동의 선택에는
제한을 가하지 않도록 조직을 정비하라. 적은 당신을 평범한 상대로 여길 것이다. 그런 다음에 비범한 전술로 그가 균형을 잃고 비틀거리도록 만들어라. 그가 혼란에 빠지고 초조해야 할 때 그를 제압하라. 거대한 조직들 사이에서 벌어지는 전투에서는 분명하고 사실적인 분석을 바탕으로 해서 시초의 자세를 잡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예를 들어 적은 얼마나 많은 병력과 어떤 형태의 전투 부대를 지니고 있는가? 자원의 문제겠죠? 전장의 구조는 어떤가? 환경의 문제겠습니다. 적의 사기는 더 높은가? 마음가짐에 대한 이야기겠고요. 적의 전략과 구조의 강점과 약점은 무엇인가? 집중의 문제겠습니다. 적의 리듬은 빠른가 아니면 느린가? 타이밍의 문제입니다. 이런 측면들을 고려한 다음에 전투를 개시하라. 주도권을 장악하는 것이 성공에 결정적이며 따라서 이것을 전투의 초기 단계에서 최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주도권을 잃은 이후에 이를 되찾기는 무척 어렵다. 종업원들의 사기와 동기는 행동에 의해 짚혀진다. 적이 공격하기를 기다리는 것은 두려움에 빠뜨리고 사기를 저하시킨다. 그러나 자신감과 흥분은 열광을 만들어낸다. 열광은 성공의 원동력이다. 적의 활동들을 세심하게 관찰하되 적의 움직임에서 드러나는 어느 하나의 측면에만 집착하지 않도록 하라. 한 곳에서는 허둥대는 행동으로 상대를 혼란시키고 그런 다음에 다른 곳에서 강력하게 공격하는 것이 싸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전술이다. 세부 사항들을 눈여겨보면서 동시에 전체를 보는 감각을 지져라. 이를 위해서는 단련이 필요하다. 농구 선수들은 의식적으로 볼을 보지 않으면서도 드리블을 하고 볼을 주고받으며 슛까지 한다. 이것은 그들이 동작을 철저하게 훈련하였기 때문이다. 철저하게 훈련되었을 경우 다른 특수한 임무를 수행하는 동안에도 동시에 모든 것들을 보는 일이 가능해진다. 능숙한 바이올리니스트는 집중하지 않으면서도 스스로 곡을 손가락이 연주하듯이 연주할 수 있다. 그는 음악의 리듬을 이미 전체적으로 느끼는 것이다. 그는 그 리듬에 따라 자세를 움직임으로써 안정되게 연주를 또 하는 것이다. 끊임없는 연습이 연주자로 하여금 고정되지 않는 집중이 가능해지도록 만든 것이다. 상대를 대면했을 때 그가 가진 칼의 무게와 팔의 힘을 평가해라. 보다 중요한 것은 그의 마음속을 들여다보고 그의 정신과 의지를 인지하는 일이다. 정신의 강함과 의지력은 그 싸움을 지속할 수 있는 적의 능력을 결정한다. 싸움이 크든 작든 이기기 위해서는 포커스를 좁히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 그리 중요하지 않은 세부 사항으로 포커스를 좁히게 되면 전체적인 전망을 잃게 된다. 기회가 소나기로부터 빠져나갈 것이다. 마음으로 인지하도록 자신을 훈련하라. 눈으로 보는 것과 마음으로 인지하는 것은 상황을 관찰하는 두 가지 상이한 방법이다. 보는 눈은 속을 수 있지만 인지하는 마음은 그렇지 않다. 상황의 본질과 적의 상태, 싸움의 리듬을 관찰하라. 당신의 사람들이 넓게 초점을 맞추도록 만들어라.
싸움의 진행 과정을 인지하고 사기의 높아짐과 낮아짐을 느끼고 승리의 순간을 지켜보라. 이것이 승리하는 데 가장 확실한 길이다. 싸움의 초기에 미리 정해진 어떤 동작이나 엉뚱한 동작을 연습하는 것은 역기능적이다. 이것은 칼싸움에서 현란한 발놀림을 하려고 시도하는 것과 마찬가지다. 현란한 발놀림은 균형을 잃거나 주도권을 빼앗기도록 만들기 쉽다. 바이올린 연주도 마찬가지다. 발바닥은 땅에 붙여야 한다. 오두방정 떨듯이 발을 마구 움직이는 연주자의 소리는 모두 하늘로 날아간다. 실제적인 전투에서 너무 현란한 발놀림, 그것은 영화에서는 좋겠지만은 실제 진검승부에서는 죽음을 부르는 춤이다. 껑충 뛰거나 떠오르기, 내닫기는 어색한 자세를 취하도록 만들기 쉽다. 이러한 행동들은 사람들 사이에서는 흥분을 자아내어 초점을 잃도록 만든다. 싸움에서 이기기보다 그 동작을 해보려고 애쓰는 마음가짐도 있다. 이것은 위험하다. 불필요하게 굳어있는 것은 또 쓸모없는 행동이다. 굳어있음은 방어적으로 만들고 주도권을 앗아가 버린다. 상대에게 첫 공격을 하도록 허용하는 셈이다. 이건 역시 위험하다. 싸움의 본질은 어려운 조건 하에서 일어나는 전투와 같은 것이다. 상황에 따라서는 특수한 형태로 발을 내딛거나 동작을 취하는 것이 불가능할지도 모른다. 이것은 마치 늪 속에서 바위 언덕 위에서 또는 숲속의 좁은 길에서 결투를 하는 것과 마찬가지이다. 싸움의 초기에 사용되는 행동 양태가 미리 정해진 것이어서는 안 된다. 대신 일상의 활동에서 접근할 때와 같은 방법으로 싸움에 접근하라. 상대의 리듬을 인지하라. 상황의 필요에 따라 빨리 또는 늦게 움직여라. 접근은 정연하되 대응은 유연하게 하라. 지나치게 경직되었거나 지나치게 느슨한 조직은 이런 일을 해낼 수 없다. 적의 정신과 의지를 인지하는 것은 나아가려는 타이밍을 잡는데 필수적이다. 지나치게 조급하여 서투르게 공격하다가는 혼란에 빠질 수도 있다. 지나치게 늦고 꼼꼼하다가는 사기가 저하되고 혼란에 빠진 상대를 깨트릴 수 있는 기회를 잃을 수도 있다. 타이밍이 맞지 않으면 재빠른 승리를 얻을 수 없을 것이다. 상대가 자신에 대해 의심하기 시작하고 방어 자세가 허물어지기 시작하는 순간을 정확하게 판단하는 것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바로 이 순간에 공격할 수 있도록 직원들을 훈련시켜라. 경쟁자에게 회복할 수 있는 시간을 주지 말라. 싸움에 있어서 타이밍이 맞는 움직임에는 빨리 하려는 마음가짐도 천천히 하려는 마음가짐도 필요치 않다. 그보다는 싸움의 리듬을 감지하려는 마음가짐이 필요하다. 승리하는 경쟁자는 빠르지도 않고 늦지도 않게 움직인다. 능숙한 주자는 하루 종일 달릴 수 있지만 결코 뛰는 속도를 바꾸지는 않는다. 마라톤을 할 때도 결국 중요한 것은 자신의 심박동을 유지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훈련되지 않는 주자 역시 하루 종일 달릴 수 있을지는 모르나 결코 결승점에는 도달하지 못할 것이다. 교향곡을 연주하는 오케스트라에 아주 훌륭한 연주자와 그보다 못한 연주자들이 뒤섞여 있다면 연주를 천천히 하거나 아니면 빨리 하는 듯한 느낌을 줄 것이다. 능숙한 연주자는 항상 정확한 박자로 연주하고 따라서 리듬이 악보와 일치하기 때문에 그 음악은 적절한 소리를 들려준다. 고도로 숙달된 연주자는 결코 리듬과 박자를 어기는 법이 없다. 그들의 행동은 서두르지도 꾸물거리지도 않는다. 경험이 많은 사람들은 지나치게 서두르지도 않고 시간을 넘기지도 않는다. 속도를 내려는 습관은 경쟁이나 협상의 과정에서는 특히 좋지 않다. 현재 놓여있는 여건에 따라서는 재빨리 움직이는 것이 불가능하거나 부적절하거나 불필요할지도 모른다. 거액의 돈이나 중요한 문제가 걸려 있을 경우 문제의 핵심을 베려고 서두르다가는 자신 이외에는 아무것도 베지 못하고 끝날지도 모른다. 적절한 순간에 적절한 것을 배워라. 지나치게 빨리 움직이다가는 넘어져 코를 깰 수도 있다. 지나치게 천천히 움직이다가는 유리한 위치를 놓치게 될 것이다. 명심하라. 올바른 순간을 붙잡으려는 아이디어를 갖고 싸움에 접근한다면 지나치게 빠르거나 지나치게 늦는 일은 결코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 춤이 탱고라면 탱고를 추어라. 춤이 왈츠라면 왈츠를 추어라. 음악과 일치하는 리듬을 타고 있다면 당신의 춤은 성공을 거둘 것이다. 이런 사고방식이 조직 전체에 전파되어야 한다. 상대가 서두르면 그를 깨트리는 일에 그것을 사용할 수 있다. 그의 서두름에 초연함으로 맞서라. 침착하고 부동의 상태를 유지하라. 당신이 원하는 시기보다 더 빠르게 말하거나 행동하도록 조종되지 말라. 승리하는 경쟁자의 도를 사용하여 사람들을 관리하는 것은 비밀도 아니고 복잡하지도 않다. 싸움과 협상, 경쟁에서의 승리는 직접적이고 거짓없는 사건이다. 관리 구조와 접근 방법은 단순하고 적합하고 내부적이어야 한다. 사람들은 복종을 강요당하는 것이 아니라 적절하게 조직되어야 한다. 당신의 집단을 승리하는 경쟁자가 되도록 가르치려면 시간과 참여가 필요하다. 분명한 프레임워크를 갖고 시작하라. 사람들이 경험을 얻었을 때 경쟁에 대비한 평가와 전술의 미묘한 차이들을 좀 더 깊이 파고들게 하라. 초보적인 지식이나 고등 지식 같은 것은 없다. 오로지 연습만이 있을 뿐이다. 지금까지 언급한 것들이 모두 제2의 천성이 될 때까지 연습하라. 그 과정에서 더욱 숙달될 것이다. 이러한 아이디어들은 지적이거나 복잡하지 않다. 그러나 그것들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행동하고 연습해야 한다. 이것은 산의 터널을 뚫는 것과 같다. 충분하리만큼 깊이 파면 반대편으로 나갈 것이다. 연습과 가르침을 통해 그 기술을 터득하였다는 의식이 사라질 때까지 개인적인 이해력이 증가될 것이다. 이것을 신비롭거나 복잡하게 받아들일 필요 없다. 말한 그대로, 액면 그대로 받아들이면 되는 것이다. 당신의 능력과 이해 정도에 따라 지금까지 이야기한 것들을 해라. 당신이 훈련과 연습을 열심히 함께한다면 승리해로의 길이 당신과 당신 조직에게 열릴 것이다.